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입주기 관련한 동영상을 봤을 텐데요. KBS 뉴스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죠. 이곳에서 우리가 방송 보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어떠한 내용을 알았는지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에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후보에서 그래서 제명 위기에 놓였다라는 다양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에 나는 차명진 후보가 누군지 몰랐어. 그러면 차명진 후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미래통합당이 뭔지 몰랐어. 그러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명진 후보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앵커와 기자가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앵커의 말하기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앵커의 말하기 전략, 이 영상에서 뭐가 돋보였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지금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하게 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듯한 그런 말하기 전략을 또 썼죠. 그리고 이 말하기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는 그 상대방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한다 또는 뭐 어떤 눈빛이라든지 반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이런 것들을 작성해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도 말하기 전략의 하나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정확한 발음으로 뭐 전달한다 등등도 이러한 말하기 전략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앵커의 말하기 전략에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조목조목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이끌어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의 말하기 전략을 봤는데요. 기자의 말하기 전략은 현장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말투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말하기 전략을 또 썼죠. 그리고 어떠한 근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말하기 전략 썼다, 출처를 밝혔다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한 다양한 여러분들이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참여했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고3 4월 학평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관련한 유통기한 소재를 가지고 한 건데요. 8번, 9번 지문에 출제되었던 거고요. 8번에서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발문이었어요. 밑줄 그어볼까요? 방송 진행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문은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다. 그러면 어떤 방송이냐? 바로 라디오 방송이다. 그럼 라디오를 진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1번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요약의 밑줄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밑줄 요약을 해서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2번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여 전문성. 자, 그러면 이력 밑줄 그 다음에 전문성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청취자의 관심 유도 이렇게 밑줄을 긋고 연결을 짓고요. 4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의 밑줄 신뢰성 밑줄 그 다음에 5번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공감 유도 친숙한 소재의 밑줄 그 다음에 공감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1, 2, 3, 4, 5 중에서 위에 이제 제시문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첫 번째 1문단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 라고 물음표가 나왔네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식품 살 때 유통기한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이죠? 그렇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8번에는 몇 번이 될까요? 8번에는 3번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만 봐도 우리가 쉽게 해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이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일부이다. 자, 우리는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기억 보시면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는 경우 니은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식품의 예, 그 다음에 디귿 실측 실험과 가속 실험의 방법, 니은 실측 실험과 가속 실험의 장단점, 미음 외국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어요. 자, 9번에는 몇 번을 했나요? 그렇죠. 반영되지 않은 거는 바로 5번입니다.
자, 미국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단 번호를 앞에다가 적어보시면요. 5번 문단에 나와 있죠. 5번째 문단. 미국은 유통기한도 사용하지만 이라는 지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바로 9번에 5번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3번, 9번에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3주차 관련한 활동지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적용학습 5번과 6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적용학습 5번에 해당하는 그 화법의 발문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논제가 나와요. 토론이 나옵니다. 근데 토론의 논제가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 금지 조치는 적절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과연 토론과 토의 라는 화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토론, 토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론은 바로 논쟁할 논자가 돼요. 그래서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눠지는 걸 말하고요. 토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지에도 그렇게 개념 설명을 해놨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학습 5번의 제시문을 보시고 발문과 그리고 지시문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활동지 두 번째를 보시면은 선생님이 한 가지 영상과 그리고 기사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또는 공익이 우선이다 라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기에다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적용학습 6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법에서는 바로 이 토론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토론에는 선생님이 학습지 제시는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있어요. 즉 고전적 토론, 그 다음에 반대신문식 토론, 칼포커 토론, 직파식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온 토론은 어떠한 형식이냐라고 본다면 적용학습 6번에 나온 토론은요 바로 고전적 토론이라고 해요. 즉 토론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적 토론,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 그 다음에 칼포커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파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네, 고전적 토론은 입론과 반론이 찬반, 찬반, 그 다음 반론에서 반찬, 반찬 이렇게 균등하게 배열되는 거고요.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을 한 중간중간에 반대 신문하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전적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반대 신문을 추가하는 게 반대 신문식 토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칼포커 토론은요,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포커 토론은 3명이 한 팀이 돼서 반론을 제외하고 입론과 반론할 때마다 반대 신문을 하는 게 바로 칼포커식이에요. 그래서 칼포커식은 좀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 토론은 논쟁적인 토론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회자가 바로 즉 심판자가 토론을 중단하는 게 바로 직파 토론이에요. 그러면 수능에는 어떠한 토론 형식이 잘 나오냐면 이 고전적 토론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이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적용학습 6번에 나오는 바로 고전적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학습지 활동에 공고문과 공보문의 차이점에 대한 그 키워드를 제시를 해놨거든요. 공고문, 우리가 야 오늘 게시판에 학급 게시판에 시험 공고문이 났어 라는 말 자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뭐 아파트의 게시물에 뭐 공고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보문이라고 해서 들어봤을까요? 공보문. 자, 공보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봤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공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투표할 때 우리가 받아보는 선거 공보문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투표를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안 한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공보라고 되는데 왜 공보문이라고 안 했을까요? 거기서부터 바로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선거 공보문이 아니라 공보문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수능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의 특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화법의 유형에서 크게 토론과 그 다음 토의, 그리고 작문에서는 공고문, 이 세 가지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3주차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